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BYD의 T4K입니다. 상당히 한정적이었던 이 국내 1톤 전기 트럭 시장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녀석인데요. 확실히 패스트 팔로워를 지향하는 T4K인 만큼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이 풍부한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전기 1톤 트럭 시장에서 상당히 또 높은 주목도를 받고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과연 BYD T4K가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BYD T4K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죠. 바로 이 헤드램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1톤 트럭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하고 무언가 공을 들일 필요가 없죠. 기능성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큼직한 이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 정도가 눈에 띄고, 그리고 이 커다란 BYD 로고 역시도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특히 범퍼 디자인이 확실히 좀 차별화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광블랙의 면적을 가로로 아주 길게 그리고 두툼하게 둘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도 유광블랙을 둘렀거든요. 그래서인지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고급감을 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간주행 등도 동그랗게 LED가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도 이 존재감을 높이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각종 센서는 이 아래쪽에 깔끔하게 자리 잡아져 있네요. T4K의 옆모습은 당연히 배터리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런 전기차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BYD사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좀 묵직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갖고 있어요.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차값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재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여기에 이 BYD만의 아주 노하우가 들어가져 있죠. 상당히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이 셀을 얇게 채쳐서 깊게 조금 더 밀도를 높이면서도 안정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 배터리팩이 엄청나게 깊게 그리고 크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82kWh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존의 포터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운데 쑥 하고 지나갑니다. 예전에 일반 디젤 포터를 기반으로 전기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 녀석은 시작부터 전기 트럭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질 않죠. 그래서인지 이 가로 전체적인 면적을 전부 다 배터리팩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2kWh급 포터 일렉트릭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배터리팩과 함께 이 충전구의 위치도 BYD T4K는 아주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뒤쪽에 별도의 박스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딱 하고 열면 DC 콤보 타입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 제가 강조를 하느냐, 기존의 포터 일렉트릭은 이 앞쪽에 위치해져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 말이죠. 물론 운전석 쪽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포터 일렉트릭 오너들께서는 이 뒤쪽에 있는 충전기를 앞쪽까지 끌어다가 당기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발을 밟고 올라가서 무언가 호로를 치거나 할 때, 즉 기능적인 요소로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이 아주 똑똑한 게 바로 V12 기능을 지원합니다. 무려 3.3kW V12,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이는 곧 여기 보이시나요? 별도의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의 다양한 공구라든지 아니면 푸드트럭이라든지 커피차라든지 원하는 기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폭넓게 지원을 합니다. 3.3kW는 정말 높은 숫자이거든요. V12 치고는 말이죠. 특히 이런 상용차에 외부 V12이 있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잘 파악한 BYD T4K 정말 충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 충전 속도 또한 기가 막힙니다. 90kW를 훌쩍 뛰어넘는 이 엄청난 이 전압 그리고 스피드를 보여주거든요. 그 결과 배터리가 0에서부터 80%까지 차는데 1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말 위치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해내는 BYD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T4K 뒤쪽에서의 장점은 바로 적재함 공간에서 나옵니다.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해서 너비와 길이 전부 다 조금 더 월등한 숫자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물론 최대 적재량은 1000kg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면적에서 다양한 적재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외에 뭔가 듬직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아래쪽에 타이어 보이시나요? 무려 앞쪽과 똑같이 맞춘 15인치 사양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들었을 때랑 실제로 봤을 때 이 뒤에서 보는 뭔가 이게 안정적이면서도 이 듬직한 감각이 타이어 폭 그리고 전체적으로 휠 이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휠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적재함 높이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나를 때 조금 더 많이 힘을 들여서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아쉽지만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SUV도 아니고 물건을 일일이 막 이렇게 들어서 나르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 사람들끼리 힘을 빌리거나 위에서 아래로 물건을 내리거나 아니면 지게차에 힘을 빌리거나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크게 단점으로 보일 수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BYD T4K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은 압승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앞쪽에 센터 패시아 모니터 그리고 이 대시보드 형상이라든지 센터 터널의 느낌을 보면 이건 그냥 1톤 트럭이 아니에요. 웬만한 요즘 나오는 뭐 준중형 아니면 소형 SUV 약간 그런 느낌일 정도로, 그러니까 즉 승용의 느낌이 날 정도의 센터 패시아 인테리어 구성을 갖췄다라고 먼저 첫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톤 트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누워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모양이나 버튼의 느낌이나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풀 디지털 계기판을 지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 태블릿 PC를 하나 그냥 툭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심지어 플로팅 타입으로 말이죠. 이 안쪽의 작동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라요. 예. 연동 과정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 탑재되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히 이 내비게이션이 기가 막힙니다. T맵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 뭐 핸드폰 거치하고 무언가 핸드폰 내비로 막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T맵 하나만 보고 바로바로 설정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무척 만족스러운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T맵이 좋은 점이,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네, 이 근처에 충전기 위치라든지 충전 현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빨리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T맵 켜고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순정으로 말이죠. 무척 마음에 들어요.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표현이 되는 이 화려한 이 후방 이 주차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감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이 구성적인 요소에서 만족을 높인 게 T4K가 갖고 있는 특히 실내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솔직히 이 화면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물리 버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송풍구 디자인도 그냥 승용차 같아. 그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이 왼쪽에는 꽤 다양한 편의 품목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미러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오토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들, 원터치 윈도우도 양쪽 조수석까지 깔끔하게 버튼 한 번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요즘 나오는 전기차답게 이렇게 조그 셔틀 타입으로 전자식 변속 레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포터에 이런 옛날 이런 방망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 위쪽에 버튼들이 꽤나 흥미로운 게 많거든요. 일단 먼저 시동 버튼이 가운데 자리 잡아져 있고, 그 다음에 에코, 베이직, 즉 운전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미끄러운 길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윈터 눈길이나 뭐 이런 주행 그립을 도와주는 버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오토 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네, 1톤 트럭이 말이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USB도 무려 3개나 포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 열어보면 별도의 220V 단자가 위치해져 있어요. 뭐 전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간단한 노트북 정도는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사이즈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안쪽에는 심지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이 1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적재 공간이잖아요. 무언가 물건을 툭툭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수석 대시보드 쪽은 한 번 더 홈이 파여져 있고요. 별도의 글러박스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는 포터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긴 힘듭니다. 뭐 간단한 무언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져 있고, 컵홀더는 앞쪽에 운전석 전용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를 당길 수 있습니다. 당길 수는 있지만 이 차는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여유롭게 조수석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보다도 이 T4K가 갖고 있는 실내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운전석 뒷공간에서 나옵니다. 뒷공간이 생각보다 정말 넓어요. 네. 이 부분도 포터랑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포터랑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확 납니다. 그 정도로 뒷공간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장비들을 툭툭 집어넣기에도 무척 만족스럽고, 여기 별도의 트레이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꽤나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상당히 밑에까지 잠깐 쉬기에는 뭐 이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넓은 리클라이닝 각도를 제공한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YD T4K 간단한 실내외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실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적재 용량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먼저 이 적재 용량, 특히 지면과 배터리의 높이, 즉 지상고가 기존의 포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낮아서 배터리가 긁히고 오너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BYD T4K는 완벽히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자, 우선 공차 중량일 때 T4K부터 높이 한번 살펴보시죠. 단번에 봐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면 더 넓거든요. 봐봐요. 한 뼘하고도 한참 남거든요. 한 뼘하고 한 반 정도, 요만큼 마디가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이 높게 띄워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포터 일렉트릭은 다릅니다. 네,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세요. 포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완벽한 한 뼘이 돼요. 솔직히 한 뼘하고도 더 오히려 부족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지상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00리터에 달하는, 즉 2톤에 달하는, 저기 보이시죠? 이 물통을 가득 실었을 때 지상고는 또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과적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이미 허락을 받고 양쪽에 각각 2톤씩 물을 실어 넣어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높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BYD T4K 동일한 조건으로 일단은 천연 사료통에 물을 가득가득 실었습니다. 2톤에 육박하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과적을 가상 임의로 표현을 해봤죠. 이 배터리와 지상고의 높이 놀랍습니다. 일단 한 뼘 이상이 돼요. 제 손으로 큼지막하게 한 뼘하고도 조금 더 남는 상당히 높은 지상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포터 일렉트릭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자, 동일한 조건으로 포터 일렉트릭,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낮죠. 이게 손바닥으로 하면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아까 T4K는 손바닥 한 뼘하고도 더 남았거든요. 지금은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자체가 이미 배터리 팩에 위치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2톤으로 실었는데 1톤으로 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안으로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이 배터리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충격에.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 오너들 사이에서 특히 뭐 도서상간 지역이라든지 비포장길에서 긁을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BYD T4K는 이럴 걱정이 완벽히 없죠. 심지어 T4K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팩에 한 번 더 밑바닥에 언더커버를 씌워놨거든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BYD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실험은 이 BYD T4K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느냐입니다. 참고로 이 차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상온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 1회 충전 시 246km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환경부 안 믿잖아요. 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BYD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0% 충전을 해서 얼만큼 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 용달, 이 차를 가지고 현업에 뛰시는 분들 여러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주
다양한 조금 더 극한의 상황의 루트를 짜봤어요. 이게 얼마나 빡빡하냐면 제가 이렇게 일정을 핸드폰에 적어왔습니다. 네, 살짝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동탄에서 출발해서 안산 시화공단으로 물건을 나르러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김포 고촌으로 넘어가서 서울 신림역으로 이삿짐을 나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노원으로 넘어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양평 두물머리까지 이동을 해요. 약간 일반 용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용인 에버랜드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경기도 오산역까지 또다시 용달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산역에서 다시 동탄까지 돌아오는 아주 팍팍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BYD T4K 주행을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에코 모드와 베이직 모드 두 가지가 위치해져 있어요. 근데 막히는 구간에서는 에코 모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과 같이 달리고 있을 때는 노멀 모드에 해당하는 베이직 모드로만 쭉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안산 시화공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 너무 더워요. 그리고 썬팅도 안 돼 있어서 에어컨은 여유롭게만 3단, 4단 계속 풀로 틀고 다닐 거고 나름 통풍 시트도 있어요. 운전석을 해서 통풍 시트도 지금 켜놨습니다. 최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동일하게 맞춰놓고 주행을 할 거고요. 지금 딱 운전을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은 일단 시야각이 너무 좋아요. 포터 일렉트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개방감이 좋은 시야각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계기판의 아주 절묘한 각도라든지 특히 정 가운데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시인성 도 진짜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주행 느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 같은 경우 140kW 출력을 보여줍니다.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지금 베이직 모드에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아주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 무언가 성능이 좀 답답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이 에코와 베이직 모드 간의 이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로 둘 때는 정말 아주 깊게 밟아야 이제 출발이 가능한 그 정도로 상당히 효율에 최대한 이 전력을 조금 쓰려는 노력이 돋보이고요. 베이직 모드는 우리 일반 노멀 모드처럼 여유롭게 치고 나갈 수 있고요. 서스펜션 느낌은 살짝 통통 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확실히 뒤에 타이어도 크기도 하고 차가 꽁충 올라가져 있기 때문인데 그나저나 이번 테스트의 목적인 주행 가는 거리 무척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100%까지 완벽히 충전을 했을 때 246km 정확히 표시가 됐고요. 네, 99% 살짝 떨어지니까 에어컨 틀고 하니까 243km를 가리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차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트랙 컴퓨터를 보시면 인증거리가 있고 BYD가 갖고 있는 별도의 주행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무척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246km는 이제 환경부 기준, 그 다음에 BYD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트랙 컴퓨터상 주행 가는 거리는 364km가 찍혀 있었습니다. 100%. 그리고 이 차에는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버튼이 있어요. 바로 회생제동 기능인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끄면 그냥 일반적인 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적당히 타력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꽤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1단계에서 2단계, 많이 가야 2단계, 그리고 웬만해서는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서는 회생제동 이 강도를 가장 약하게, 끄게 설정을 해 두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하루 종일 운전을 통해서 서울 경기를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네, 정확히 3066km 누적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보이시나요? 3312km, 환경부 인증 기준 246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29%나 남았고요. 여기에 주행 가능 거리도 70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은 환경부 인증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T4K가 말하는 조금 더 자체 기준을 적용을 하면 무려 104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장 368km를 1회 충전 시 달릴 수 있다라는 이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단 한 번도 끄지 않았고요. 통풍 시트도 켰고 에코 모드 잘 안 썼어요. 웬만하면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이어나갔고 고속 주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숫자를 보여주죠. 이 정도로 T4K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BYD T4K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녀석 4,669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 보조금 1,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자체별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끌어모으면 1,900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2박 3일 동안 또 몰아보면서 이 차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전기 1톤 트럭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기존의 선택지가 한정적이었던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 왔다. 그만큼 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세련된 구성을 바탕으로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이 배터리의 능력 그리고 이 적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이 전기 1톤 트럭이 갖고 있었던 아쉬운 부분을 말끔히 잡아낸 게 바로 BYD T4K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